합시다. 자, 접속사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랑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로 나눠지죠.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다라고 하면 and나 or이나 어과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 놀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추가로 할 건 뭐 for이나 so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놀까지만 어차피 얘네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항상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연결해 준다라고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같은 품사를 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해서 알고 계셔 주셔야만 해요. 아시겠죠? 항상 같은 품사를 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거를 잘 알아봐 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관이 없어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들이 뭐와 뭐를 연결해 주는 거냐, 그 형태가 제대로 되어져 있냐 라고 하는 건 어떤 학년이든 어떤 시험이든 항상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거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노을이에요. 놀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얘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써보자라고 합시다. I don't have time. 자, 내가 시간이 없어요. nor I have money. 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 문장, 자, 나는요 없대요 시간이. 근데 내가 돈은 있어 라고 하는 문장이 아니지. 놀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어져요? 앞에 나오는 문장이 부정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도 부정어. 한마디로 부정어 문장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게 노을이란 말이야. 근데 뒤에서는 not을 안 썼잖아. 자, 그러니까 이때 놀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랑 똑같다? and not이랑 똑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을 자체의 의미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있어서 뒤에서 부정어가 없더라도 부정어로 해석을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내가 쓴 이 문장은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 문장 맞아야 틀려요? 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도현아, 맞았을까 틀렸을까? 난 맞았다 해볼게. 넌 어디 해볼래? 맞았다? 진짜? 날 믿어? 좋아. 자, 이 문장은 틀렸어요. 자, 우리가 항상 부정어가 문장면 앞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동사 주어의 순서로 도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때 도치가 되어지는 방식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의문문 만드듯이 도치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야, 아시겠죠? 원래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뭐 동사의 원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잖아. 그냥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대로 쓴다라고 하면 nor do I have money 라고 해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서는 부정어 도치의 개념이 들어가지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용하기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노을은요 특히나 학교 시험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해석으로도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법으로도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등위 접속사랑 다른 단어를 합하면 우리가 상관 접속사가 되죠. 거기 밑에 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was A and B, 그 다음에 either A or B, 그 다음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A or B, 그 다음에 only A or B.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접속사야. 그래서 이때 must랑 A랑 같이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must A or B라고 쓰면 틀려 라고 해서 정말 간단한 문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물어봐요? 자, 얘네들이 주어 자리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must A and B는 둘 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복수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동사에 가까운 B에다 스위치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보통은 많이 들어가지. 자, 그럼 여기서 살짝만 더 들어가 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등위 접속사가 쓰였으니까 같은 품사를 같은 형태로 연결해 준다는 이 특성을 얘네들도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A와 B의 형태도 같은 형태, 같은 품사, 같은 형태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추가적인 거예요. 해석으로 not both A and B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둘 다 아니다? 까?
뭐예요? 뭐야 이거? 우빈아, not both는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아니다, 아니면 둘 다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오케이. 항상 얘처럼 부정어 다음에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부분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ot both A and B라고 하면 either A or B랑 같은 거야. 자, 그럼 not either A or B는 뭐랑 같은 거야?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neither A or B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서 부정어랑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 같이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전체 부정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아이들 뭐야? not이잖아. 얘도 그냥 not이랑 띵이랑 합쳐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정어랑 일부분을 말하는 말이랑 합해진 거니까 일부분도 안 그래 라고 해서 전체가 안 그래 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글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기는 해. 근데 잘은 안 나와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내용만 알고 계셔 주신다라고 하시면 괜찮.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나아가자라고 하면요. 이때 이덜과 니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보통 학교들에서 이용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either 다음에 명사 나오면 그 다음 동사 나오면 이때 either을 형용사로 써준 거죠.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럼 이때 명사는 단수 복수? 단수가 복수가? 얘는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럼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만약에 이때 either of 그러면 이때 얘가 주어가 된 거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의미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동사는 단수일 거야. 그러면 명사는 단수가 복수가? 라고 하면 얘는 복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덜과 니덜에 대해서 형용사나 명사로서 다루는 걸 만약에 학교에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시면 얘 어떤 문제랑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치 단수명사, 단수동사 나오는 문제 유형이랑 유사하다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덜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니덜 같은 경우에서는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격식에 관련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얘들은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얘들은 문제가 진짜 더럽게 나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다 마무리가 되어져요.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마디로 A, B 형태 알아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롤과 관련한 부정어 넣기라고 하는 거 하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 주신다라고 하시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적 접속사로 넘어가서 보면요. 자, 우리가 종속적 접속사다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문장의 속에 들어가서 한 가지의 품사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명사절, 형용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명사절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문장에서 말 그대로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용사절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아, 이제 끝이? 얘는 명사 수식이지. 그리고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하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종류를 따져보자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저번 시간까지 합한 거 하면은 네 가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명사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 네, 지우야 뭐 있지? 큰 종류만 말해보자.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케이.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서 유일하게 와. 그 다음에 의문사.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까지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의문사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복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명사절로 나오는 게 드무니까. 해봤자 고2 이상에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사절이다라고 하면 접속사, 관계대명사, 의문사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접속사다라고 하면 접속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 뭔 소리야? 접속사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있어? 대가, whether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잖아.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뭐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고 나서 얘네들이 오케이 이 한 덩어리가 문장에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로 쓴다. 오케이 그것까지도 됐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추가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때 너네 if나 whether 비교하는 거 학교의 주요문법으로 들어갔었니 혹시? 1학기 때? 교과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학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안 들어갔어야지. 자, 그러면 whether도 뭐뭐 인지하는지로 쓰일 수 있는데 if도 뭐뭐 인지하는지로 쓰일 수 있잖아. 그럼 if가 뭐뭐 인지하는지로 쓰인다라고 하는 건 항상 언제다? 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목적어절에서 뭐뭐 인지하는지로 쓰인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드물지만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 진주어 자리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기는 해. 근데 이 경우의 수가 극히 낮다. 그래서 if는 항상 언제 뭐뭐 인지하는지로 쓰인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쓰인다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네가 아직 학교 내신에서 안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조심해야 될 점을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요, whether 바로 다음에서 or not 나와도 되지. 문장 맨 끝에서 or not 나와도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if는 어디서 가능해? if 같은 경우에는 if 바로 다음에 or not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문장 맨 끝에서 나오는 or not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때 문장 맨 끝에 들어가는 or not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비격식으로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계셔. 혹은 그렇게 말을 하는 교재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 얘를 썼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계실 수가 있어. 근데 최근에서는 문장 맨 끝에는 or not 써도 딱히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대다수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if 다음에 or not 나오는 거. 그래서 막 약간 좀 시비를 피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if 다음에 or not 안 돼. 그렇다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야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계셔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 우리가 간접의문이잖아. 너네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조금씩 어렵게 바꾸거나 다른 것들이랑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 주어로 해서 문장에서 의문문을 써주는데, 이 의문사가 있는 동사, 주어의 의문문을 하나의 명사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서 쓸 건데, 이때 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다루게 되는 경우에서 동사, 주어의 순서가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간접의문이잖아. 오케이. 여기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쓸 수 있죠. 명사절로. 다만 문장과 문장이 합해지는 거니까 접속사를 추가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접속사를 추가해줘요?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if나 whether를 추가해주고 나서 주어 동사로 써주는 거지.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건 뭐야? 항상 if나 whether를 써주는 게 아니잖아. if는 항상 써줄 수 있긴 하지. whether 같은 경우에는. 근데 if는 항상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주는 간접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목적어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를 웬만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이해 안 되신 부분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우고 싶은데 어디 줄까? 위에를 주죠.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부사절 정도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부사절이다라고 하면 항상 주어 동사 앞에 뭐가 없는 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해 라고 하는 걸 채우야? 주절이다라고 하는 건 주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오케이. 항상 접속사가 없는 주어 동사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어 앞에 컴마 쓰고 나서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뭐야? 라고 하면 이 자리에 항상 부사가 쓰일 수 있는 거지. 이때 부사가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부사 자리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졌다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아이는 부사절이 되어지는 거잖아. 절의 형태로 부사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장과 문장이 합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접속사를 써줘야지만 주절이랑 연결이 되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이 접속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부사절 접속사다.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는 항상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뭐예요? 웬만해서는 이 문장 구조밖에 없다. 얘가 다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그럼 여기서 쓰일 수 있는 이 접속사에, 이 부사절 접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아이들이 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어 외우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시간이 있고요, 이유나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과 양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안 쓰고 거기 교재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얼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 등기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A와 B가 연결이 되어지는 걸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부분으로서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얘는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로 가가지고 어떤 접속사를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가장 쉬운 문제가 아시겠죠? 해석 문제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랑 의미가 같은 전치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명사만 있는 거 알아볼 수 있냐? 얘네들은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자리인 거 알아볼 수 있냐? 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렵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문장의 구조를 알아봐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명사절과 형용사 자리 어렵고, 그래서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나왔고, 간접 의문 같은 경우에서도 2학년 때 나오기도 하지만 3학년 때도 등장하고, 그리고 간접 의문은 우리가 학교 내신에서 다룬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뭐야? 주어 동사나 한마디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특정 동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 얘네들은 내신용으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 없어. 내신에서 다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내신용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 보자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지울게요. 만약에 지우면 안 되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나와 있게 돼요. 맨 처음에 보시면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and or what과 같은 등으로 이제 단어 구하고 절을 연결한다. 뭐 이건 쉽고요. 그래서 연결하는 대상이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인지 주의한다 라고 하는 게 뭔 소리야? 이게 같은 품사를 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품사 같은 형태로 연결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병렬적인 관계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등위 접속사들은 병렬적으로 연결을 해줘요 라고 하는 게 같은 품사 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밑에서도 보시면 peace and mercy라고 해서 얘 명사들이죠. 자, 여기서도 뭐야? 젖을 통해서 주어 동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 연결해 준 거. 이때는 o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by 명사. 그러니까 얘도 by 명사라고 해주는 부분이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문제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중에서 나레이법비가 학교 주요 문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렇다라고 하면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주는 거잖아. 쉽잖아. 그리고 이때 A, B 같은 경우에서도 오케이 같은 품사랑 같은 형태로 연결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자리에 because 주어 동사, 그럼 B 자리에서도 because 주어 동사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돼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얘는 뭐야? 접속사 주어 동사라 해서 부사절이 들어간 것뿐이야. 그리고 이때 B 자리에서도 뭐야? 접속사 주어 동사라 해서 부사절이 들어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절과 절의 형태로 갖게 된 거니까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활용형으로 가자. 그때 내가 진행했던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 나왔더라? 여기 A 자리에 because of가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B 자리에서도 because of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 문법적으로 옳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야. 앞에서 말했던 거대로 뭐야? 여기서 전치사 명사 쓸 수 있잖아. 그죠? 다만 그게 뭘로 바뀐 것뿐이야? because of라고 하는 우리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될까? 익숙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갔을 뿐이야. 그럼 얘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이때 A와 B에 들어가는 품사와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데이 법비 같은 경우에는 not because 주어동사, but because 주어동사 라고 해서 쓰이는 문장은 고등학교 1학년 중후반, 후반 넘어가면 많이 보여.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많이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자, 그 다음 밑에서 보시면 상관접속사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얘들은 등위접속사랑 이제 다른 단어랑 합쳐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등위접속사의 성질 그대로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결적으로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같은 분사를 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주는 아이들을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must A and B라고 해서 명사들끼리 연결을 해준 거고요. 밑에서 보시면 what kinds of food 라고 해서 명사, 얘도 how much food 라고 해서 명사. 그러니까 의문사절, 명사절이 들어갔을 뿐 둘 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not only I, 자 얘도 명사, my sister 명사 해서 똑같이 명사. 그 다음에 동사의 스위치는 가까운 거예요. 자,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either 다음에 on the internet 이라고 해서 뭐예요? 그냥 전치사 명사. 여기서도 전치사 명사 라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도 특별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자, 밑에 보시면 neither cleaned 동사. 그 다음에 nor 다음에서도 뭐야? need라고 해서 동사. 똑같은 동사들. 한마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때 약간 문장을 변형해서 뭐 앞에도 on이고 뒤에도 만약에 on이었다 라고 하면은 either 앞으로 on을 굳이 빼버린다 라고 하면 뒤에서도 전치사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같은 품사로 같은 형태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를 이렇게까지 문장을 변형할 수도 있는 거냐? 가능은 해요. 딱히 상관없어요.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자 한다면 전치사를 이렇게 뒤에 넣어주는 게 좋지만 더럽게 만들고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로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다. 도현아! 저기 차려. 저기 차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때 문장에서 명사, 부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한마디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동속접속사, 동속절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보시면 얘네들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요. 혹은 동격절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접속사 that 있잖아요. 자, 이때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하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서 문장에서 명사로 쓴다라고 하면 주어 자리에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서도 쓸 수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도 가능할 거고요. 보호 자리도 가능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는 명사 자리에 대승력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될까 안 될까? 명사절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치사 다음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우 물어봤지? 응? 내가 아까 친구 물어봤나?
물어봤어? 태호야? 될거 안 될까? 네. 안 돼요. 언제만 돼요? 예시가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 앞에 콤마 있을 때. 아, 컴마 못 해요. 아예 못 온다고 하는데. 아예 못 온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능하기는 한데, 관계사랑 같이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마 말고. 모르겠어요. 대시 전치사 다음에서 쓰일 수 있는 경우는요, 임대시라고 하는 거랑 except that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예외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임대시라고 하면 얘 자체를 우리가 접속사로 해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except that 같은 경우에서 뭐뭐 제외하고 혹은 뭐 예외로 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접속사 대시 전치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서 보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때 동사의 목적어절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if의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쓰일 수 있다 라고 해서 항상 동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할 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whether절 같은 경우에서 문장에서 쓰인다 라고 하면은 일종의 표로서 그려보자 라고 하면요, whether가 if의 쓰임새를 문장에서 주어,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어, 그 다음에 동격 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일단 적어둘게요. 추가적으로만 보여주세요. whether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if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만 가능하다? 동사의 목적어절에서만 가능하다. 나머지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는 가능한데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 그 말로 나오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주는 거야. 보게 되는 문장의 형태가 잘 안 보여.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경우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웬만해서는 whether를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예시로서 들어주고자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동사의 목적어절로만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푸나 얘들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자 의문사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문장에서 몇 가지로 쓸 수 있다? 했었죠? 세 가지 해서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의문 대명사에 뭐가 들어가? 현민아? 네. 의문 대명사에 뭐 있지? 후. 또? when. what. 하나만 더. why. how. how. where. which. 자,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에는 who, what, which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부사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야? 나머지 when이나 where이나 why나 how가 들어간다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얘네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의 파트가 의문사절이 문장에서 명사절이 가능해. 근데 이때 명사절로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줘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 이때 대명사다 라고 하는 거는 의문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어떻게 써? 불완전하겠지. 왜? 이때 의문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부사 같은 경우에서 뒤에 나오는 절이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와요. 얘네들은 주어 동사 찾는데 무리가 없어. 근데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무리가 있지. 왜?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나온 who did it 있잖아. 얘를 따로 빼서 가보자 라고 하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뒤에 물음표 찍으면 얘 의문문 그대로 되는 거잖아. 그죠? 얘 같은 경우에서 마침표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형성문 되는 거잖아. 그지? 왜? 이때 후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찾아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부사 같은 경우 생각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하셔도 돼. 근데 후나 와시나 위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봐주셔야겠다. 자, 그러면 이름이 뭐구나. 서연아, 엄소윤. 의문 형용사에 뭐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오케이. 여기에 what과 위치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의문 형용사다 라고 하는 거야. 원래 여기서 who's도 들어가요. who's도 들어가는데 그냥 what과 위치가 가장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what이나 의문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얘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어때야 될까? 라고 하면요, 완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와시다 위치다라고 하면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쟤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라고 하면, 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라는 문장을 써보자 라고 하면 우리가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라고 해서 쓰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what을 대명사로 치부를 하고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냐 라고 해서 보면 주어 있어요, 그 다음 동사 있어요, 그 다음 kind of food 목적어 있어요. 완전해졌네? 자, 그래서 who나 what이나 위치 같은 경우에서 의문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로 써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누굴 꾸며준다라고 하는 거야? kind of food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줬다라고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문사는 what이야? 아니야? kind of food까지 이제 포함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라고 하면 포함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의문사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 다음에 동사주어라고 해서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what이나 위치가 있고 얘들 다음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장은 의문문이야? 형성문이야? 아니면 둘 다 돼? 저 문장은 잘라보면 되지. 위치를 잘라. 자, 주어예요, 동사예요, 목적어예요. 그럼 완전하네. 그러면 이때 위치는 뭐야?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래서 얘까지가 의문사. 그러니까 바로 다음 동사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의 어순을 잘 봐야 되다 보니까 의문 대명사나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의문 대명사가 당연히 빈도수는 훨씬 높아. 의문 형용사는 그보다는 빈도수가 낮아요. 근데 아주 낮냐라고는 말 못해. 아시겠죠? 낮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쓰이긴 쓰인다. 그래서 주어 동사 파악하실 때 얘네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동격절을 추가적으로 얘기할까?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의문 형용사와 음용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들이나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특히나 간접의문문 출제가 되어지는 경우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Which team will win the game? 자, 이 문장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 틀렸죠? 그죠? think잖아. 생각하다라는 동사잖아. 그럼 뒤에 의문사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위치가 형용사다라고 하는 거 모르면 위치만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럼 틀리는 거지. 왜? 여기서는 위치 팀까지가 뭐예요? 의문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같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think 다음에 will win the game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왜? 동사 나오면 또 동사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나간다라고 하면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 둘 다 이용한다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활용하지 않아. 간접 의문 자체. 너무나 기본적인 문법이라 생각해서 그냥 내니까. 그래서 얘들은요 중학교 내신에서 활용하고자 했을 때 이용하는 방향이다. 그럼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문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가 기억하기에 교과서 어디에 있었지? 대화문에 있었던 문장으로 기억하거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일반적인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딱히 설명을 안 하보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를 조심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격절을 이끄는 that이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야기했지? 좋겠다 이거. 항상 추상명사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that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rumor이라고 하는 소문이잖아. 그러니까 추상명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이잖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의 내용이랑 앞에 나오는 추상명사의 내용이랑 같다. 그래서 저기에 소문이 있다. That is a millionaire. 자, 그래서 어떤 소문이에요? 그가 백만장자라는 소문이 있다 라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동격이다 라고 하면 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잘 이야기 안 할 거니까 다 제끼고 문제로 나오게 되는 동격 혹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동격이다 라고 하면 동격이 100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알고 계셔도 좋고요. 접속사 부분에서 해당하지 않는 문법이라서 이제 그러는 거니까 여유가 되는 사람만 들으세요. 혹은 일단 들어두시고 나서 나중에 기억해 주셔도 돼요. 자, 이때 there과 here의 여기서 there는 뭐야? 품사가 부사죠. 자, 부사가 이렇게 문장 맨 처음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뒤에 어떻게 된다? 항상 동사적으로 도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그러면 부사가 이렇게 문장 맨 처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적으로 도치가 되어진다. 자, 그럼 이때 도치시킬 때 어떻게 도치시키는 거야? 동사의 종류가 중요해? 안 중요해? 동사의 종류 중요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에서는 의문문처럼 만든다 했잖아. 그러면 동사의 종류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쟤는 동사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동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바꾸는 거야. 그냥 바꾸는 건데 뭐가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오면은 주어 동사로서 주어가 대명사예요. 주어 동사로 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예시가 뭐야? Here it is.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냐? 이것도 너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1번과 이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 예를 들어서 은혜가 교실에 있어. 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주어, 동사, 얘 쭉 뭐예요? 부사예요. 자, 그럼 얘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으로 빼. 그러면 in the classroom 다음에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Billing is라고 하면 틀린 거지. is 들림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들림이가 대명사였다 라고 하면 he is로 써주셔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부사로 도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때 이렇게 도치가 되어지는 문장에 부사의 종류가 장소나 위치나 혹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도치와 관련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나 저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 칸의 활용까지 말하는 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나중에 문제로서 한번 만들어 볼게.
도치랑 관계사랑 엮어져가지고 아주 문장이 괴랄해지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접속사니까. 내가 최대한 재밌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볼게요. 아니, 너네들한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볼게.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자, 밑에서 보시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다음 그래서 뭐 문장에서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 어쩌고저쩌고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시간절이다 라고 하는 거 when이나 after, before, while 어쩌고저쩌고 쭉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every time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죠. every time 그 다음에 each time 주어 동사라고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그래서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사처럼 쓴다라고 했었지. 그냥 접속사처럼 쓰는 말에 들어가요. 여기에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져서. 근데 이 무언가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안 말해줘.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도 없다. by the time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by the time 같은 경우에서도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져서 뒤에 주어 동사 나와가지고 그냥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라고 해주는 거야. 애초에 이때 by 뭐야? 전치사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뭐가 생략됐는지 고민할 필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주면 돼요. 혹시 문장에서 이거 생략됐다고 써서 쓰지 않을까요? 안 써. 전혀. 한 번도 못 봤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if나 unless라고 해서 나와있죠. 자,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는 unless도 not이랑 마찬가지 not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if로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if not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if you are late 만약 너가 늦는다면 이라고 하는 거.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unless 자체에 not이 있으니까 이 가방들이 세일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로 가주셔야겠지. 뭐 쉬운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는 게 뭐야? as long as나 so long as라고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서 쓰이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아마 처음 나오게 될 거야. 교과서 수준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as long as랑 so long as의 약간의 맥락적인 의미 차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따라오세요. 그냥 따로 설명해 드릴게. 왜냐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얘는요 사실 as long as나 so long as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만약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씩 걸로 그냥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딱히 상관없어요. 웬만해서는 이 경우면은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 두 가지 먼저 한 이유는 시간이나 조건절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시제가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항상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라고 하는 거는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이상에서까지 계속 활용이 되어지는 거잖아. 학교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그냥 이 안에서 미래 시제 쓸 수 있어 없어만 물어보잖아. 그치?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 쓸 수 있죠. 얼마든지 쓰시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쓰셔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시험이 어려워진다 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I know when you will come home. 자, 이렇게 문장을 썼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라고 하는 걸 서윤아? 최소윤? 이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 진짜로? 왼절에서 미래 시제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나는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서 말해줄 때까지 계속 비틀어서 물어볼 거야. 그래서 나를 믿지 마요. 난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중학교 시험 문제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평균적인 보통 if절 다음에서 항상 조건절로 이제 부사절로만 써주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if 다음에 미래 시제 쓰지 마. when 다음에 미래 시제 쓰지 마.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얘는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얘 주어져. 얘 동사절. 얘 뭐예요?
이게 목적어예요. 그럼 단순하게 뭐야? 앞에서 뭐라고 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절? 명사절이네. 그러면 미래 시제 가능하다. 오히려 미래 시제를 안 써주면 틀리는 거다라고 알고 계셔주면 돼요. 만약에 그럼 저는요. 만약에 여기서 왜 부사절을 해서 그런가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해? 그럼 따로 찾아와. 이건 언어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건 수학이 아니야. 언어적으로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따로 설명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하다? 그럼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단순하게 물어보자면 부사절만 주고서 미래 시제 쓰는 거. 그래서 틀렸는지 알아보는 걸 문제로 낼 거고, 조금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은 명사절과 부사절을 섞어서, 그러니까 부사절이 아닌 경우에서 미래 시제 써주고 나서 이게 돼? 라고 해서 물어본다 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잘 알아봐 주셔야 돼요. 시간과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서 뭐 이유, 이거 뭐 because, since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들의 전치사 표현 because of나 going to나 이거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due to나 thanks to도 항상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들께서 이게 진짜 어렵게 되는 건데 S 꼭 있어야 돼요. S 없으면 안 된다. 이거 thank to라고 하면 얘 동사 돼버린다. 아시겠죠? thanks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on으로 시작하는 거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거 있다라고 했었죠. 온 다음에 뭐였어? account of. 그죠? on account of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학교 어휘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얘도 돼.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못 봐요. 못 보는데 학교 시험 문제 선지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는 이유에서 더 말할 거 없고요. 양보 대조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뭐 while, will is, 뭐 whether or not 이라서 하는데 위에서 whether은 명사절이라고 했잖아. whether 부사절도 가능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냐? 의미 차이 없거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 despite나 in spite가 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살짝만 더 추가해보자. 살짝만. 아니다, 추가해서 할까? 내가 혹시 아니야. 말해. 근데 너네가 보게 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보게 될 건데 최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서 inspire oneself가 뭐예요? 이거 수거예요. inspire oneself.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도 모르게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inspire myself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라는 표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글의 수준이 어려워져야 나와요. 아시겠죠? 어려워져야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약간 좀 고2의 중3 정도의 지문? 그 정도 아니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갈등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 자,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너네 중학교 3학년 나왔지? 이거 나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컴마 찍은 쏘나 소댓은 뭐라고 해석해요? 컴마 찍은 쏘나 소댓은 무슨 뜻이야? 뭘까? 이 아이 그래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컴마를 안 찍은 쏘나 소댓이 뭐야?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독해용이에요. 혹은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 주어 다음에 뭐 can이나 will이나 뭐 could나 혹은 뭐 would와 같은 이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네. 같은 조동사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조동사 없어도 돼요. 아시겠죠? 조동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컴마 없이 so that을 써줬다라고 하면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겠지 하고 보셔도 된다.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혹시 너네 이번 학교 시험에서 이때 소댓 이 문장을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 혹시 하셨을까? 나왔어? 안 나왔어?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보통 중학교 시험에서는 소댓 부분을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꾸는 건 잘 안 내기는 해. 근데 혹시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넣을 수 있거든. 조금 어렵게 가는 학교들에서도 얘와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서 그냥 내신형 문법이다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서는 몰라도 돼요. 그냥 소댓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in order that도 마찬가지. 원래 우리가 in order 투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얘 그냥 in order that 주어 동사라고 해서 그냥 접속사로 쓴 것뿐이야.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컴마가 없는 so나 so that을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옆에 나와있죠? in order that 이라고 해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따르게 말할 거는 없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서 결과에서 보시면 뒤에 거 여기서는 컴마 찍어줬죠? 컴마 하고 나서 so나 so that 나오면 그래서 라고 해서 쓴다. 근데 컴마가 없어도 그래서 라고 해서 쓰이는 경우 있어. 아예 없지는 않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so that 강조다 라고 하는 거 얘는 중요하죠. 자, so that 강조에서 that 이하 부분이 우리가 뭘 가리킨다라고 해서 이하 부분이 결과를 가리키고요. that 앞에 부분이 뭐다? 얘가 원인이다. 그래서 원래 that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로 써준 건데 이렇게 쓰면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드러내지는 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so를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용도로 써가지고 너무나 이러해서 대절했다 라고 하는 걸로써 드러내게 됐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 so that 강조라고 한다. 그래서 애초에 왜? 얘를 강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o that 강조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so that 강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so와 that의 자리를 알아보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걸로 하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형용사, 부사의 품사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라고 하면은 이때 so와 that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때 so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명사까지 넣어서 쓰면 어떤 어순이 돼? 기억나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워. 그 어순 초등학교 때 배워요. what을 써서 쓰는 감탄문, 강조표현 왔다는 뭐야? 기억나요? 자,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so 형어명 that 얘도 뭐야? so that 강조야. 자, so 형어명은 such로 바꾸면 뭐랑 바꿔서 쓸 수 있어요? such 형어명 that. 자, 그럼 얘는 우리가 so that 강조잖아? 그럼 얘도 so that 강조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언제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왜 이때 so가 강조해주는 거다, 형용사나 부사를 이라고 한 거냐면 문장을 진짜 더럽게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consider 뭐라고 할까? Where is C is windy that 조동사 말은 안 돼요. 그냥 진짜 더럽게 썼을 뿐이야. 자, 그러면 나는 생각해요. 너무나 유용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부족했고, 자, A 얘가 목적어죠. 자, from B 한마디로 B로부터 온 A를 근데 그 B에서 C가 D를 했대 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때 that은 뭐야? 고등학교 시험이다 라고 하면 이런 that에다가 괄호를 쳐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뭐예요? 앞에 so 있고 뒤에 that 있으니까 얘 so that 강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so는 뭘? 그냥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껴넣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대 강조의 구문이 무조건 소 형용사고 부사 that이라고만 알고 계셔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이렇게 소와 that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거 가능해요. 지금은 이거는 내가 어거지로 만든 더러운 문장이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로 가면은 다시 여기서 형용사 부사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소랑 that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멀어져 있어도 너가 여기 자리가 결과다라고 하는 그 문장 구조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 맥락을 파악하면서 그 문장의 구문을 다시 여기로 끌고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다시 소와 that을 알아보는 걸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소대 강조는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내가 저기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바꿔 썼다라고 해서 저거 틀린 거 아니야? 아시겠죠? 바꿔 쓸 수 있어요. 특정한 경우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 that, 그 다음에 위치 구분 지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뭘 구분 지어라고 하는 거냐면 접속사와 관계사라기보다는 관계사 아니지. 접속사와 나머지 그냥 명사절을 구분 지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접속사 that 다음에서 완전한 문장 나오게 되고 얘 다음에서 불완전한 문장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명사절의 기능을 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건데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너가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초점이 맞춰진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있어요. 동사 있어요. 오케이. and 접속사 있네요. 여기까지는 불완전하지. perform 또 동사예요. 그리고 끝났네? 이게 부사니까 그런 문장 불완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what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that과 what을 본다라고 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리고 앞에 명사 혹은 선행사 혹은 추상명사라고 하는 받아주는 명사가 있냐 없냐 걔네들을 봐주셔야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병렬구조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뭘 말해주는 거야? 같은 품사고 같은 형태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 문제는요 다 똑같아요.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똑같아. 항상 중요한 건 뭐야? 뒤에 나오는 애가 앞에 어떠한 형태로 연결되는 건지 알아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자, 5월 다음에 ing냐 동사냐인데 뿌리는 뭐야? 동사잖아. 그럼 앞에서 동사 있어요, 동사 있어요, 동사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동사들끼리 다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에 콤마만 찍어주고 맨 마지막에만 접속사 써준 거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 들어가야 되니까 모국어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항상 접속사들이 뭘 연결하는 건지를 얘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건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제대로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전치사 접속사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보고 갑시다. 자, 주어 비동사 생략. 자, 얘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뭐예요? 주절의 주어가 부사절의 주어와 같다. 그러면 주어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지. 그냥 분사구문.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서 뭐였어? 부사절 지우잖아. 조건 없잖아. 주어 뭐야? 같으면 지워요. 동사의 뭐? 시제가 같다라고 하면 동사에다가 ing 붙여주는 건데 동사 형태는 두 가지 있죠? 능동이랑 수동. 근데 여기서 수동에서 B는 생략되지. 그러니까 ing나 pp로 만들어진 분사구문. 그 다음에 접속사는 내가 살리고 싶으면 살려. 이것도 너네 2학기 주요문법이지.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분사구문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더럽다라고 하면 얘가 또 물어본다. 진짜 더럽다라고 하면 while cleaning이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분사구문 알고 있으니까 while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게 볼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during이랑 while 모르라고 하면 혹은 여기 자리에 while 대신에 during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전치사 다음에 ing 명사 나왔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during에 뭐뭐 동안에 라고 하는 것과 while이 뭐뭐 동안에 라고 하는 그 맥락적인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바꿨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더러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내신용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이걸 문제로 내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뭐
얘는 분사구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during이나 for, my나 until 이거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during, for 같은 경우에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for은 대략적인 시간이 오잖아. 단순하게 말해서. 그래서 숫자와 기간을 갖고 있는 명사가 오고 during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구체적인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처럼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라고 하는 것처럼. for 다음에서는 숫자와 기간을 갖고 와서 그냥 큰 범위의 대략적인 시간을 말해준다. 그 다음에 beside나 besides 얘는 많이 헷갈릴 수 있지. beside는 옆에, besides는 뭐뭐 외에 라고 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진 않아요. 예. 해봤자 중학교? 아니면 진짜 어휘를 더럽게 내는 학교 스타일? 이 정도까지 더럽게는 아니는데 요즘에.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쭉 넘어가셔서 10점에서 1번 늘 한번 해보세요. 자, 보면서 가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얘들 같은 경우에서 앞에 얼더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자리인지 보시면 되겠지? 동사, 그 다음에 목적까지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학적 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필수적이다. 인간의 생존에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원래 같았으면은 중학교 시험이었다 하는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해석까지 잘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왜냐하면 접속사에 관련한 가장 기본 문제는 항상 뭐야? 해석이에요. 여기 자리에 이 접속사 들어가는 건 맞아? 의미적으로? 라고 하는 거가 같이 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사죠. 그러면 주어, 동사, 니드는 투부정사, 목적으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얘 맞겠지. 자, 그 다음에 depending on 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 너네 저번에 말해줬지 내가? 그치?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one major reason 이라고 하는 거 주어. 자, 그러면 reason과 we 사이에 생략된 게 뭐야? 여기서 y죠. 그치? 관계부사잖아. 그래서 얘 주어, need 동사, so much water까지 해서 주어이고 이때 is가 뭐야? 이 reason의 동사인 거지. 그래서 항상 문장에 진짜 주어, 본주어와 본동사를 잘 찾아봐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hen 나왔어요. 접속사 자리 가능하지? 근데 완전해서 가능하냐 보려면 뒤에 문장 완전해 줘야지. 그래서 뒤에 문장 다 완전하네요.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오케이. 자, it 주어, helps 동사, us 목적어, to digest food까지가 목적격 보호. 자, 그럼 and를 통해서 keeps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 s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elps 자리에 연결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도 동사. Our body's temperature 목적어. 자, 그러면 얘 자리가 무슨 자리? 라고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도연아, 얘 자리 무슨 자리? 오케이, 5 자리.
그래서 얘도 맞는 거. 자, furthermore 게다가 it protects our heart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주어, 동사 our heart, lungs, liver, and other organs까지가 목적어 and 접속사. 자, 그럼 동사잖아요. 자, 앞에 나오는 protect 자리에 연결돼야 되니까 얘가 틀렸죠. s가 있어야지.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얘야.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부사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활용형이야. 아시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나왔던 것 같은데 1학년 교과서에서 못 봤는데 1학년 때 문제 뭐 나올 수는 있긴 한데 I see 이거 말고 자, 이 문장 맞았어 틀렸어? 맞은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 문장 틀렸어요? 자,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문장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극단적이에요.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은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건 구문이나 그런 걸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오히려 못하는 학생이 맞죠. 영어를 애매하게 하는 학생이 다 틀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얘 동사죠. 그러니까 얘 목적어지. 그지?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carefully. 우리가 항상 얘 보면 뭐라고 해? 지각동사다잖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지각동사니까 아, 그럼 여기서 얘 목적어 보호자리지. 그럼 여기서 부사 안 되지. 그러니까 틀렸어. 라고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얘는 뭐예요 지금? 자, 내가 보는 거잖아. A를 밤에 일하고 있는 A를 주의 깊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A 동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가 써주는 게 맞아. 여기서 만약 carefully라고 하면 어떻게 돼? A 꾸며주는 거잖아. 그럼 의미가 달라지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이런 문장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아,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뒤에서 오형식이다 라고 하고서 이때 뒤에 거를 처리해버리시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간간히 나오기는 하고 특히나 교과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오형식이 맞기는 하지만 아시겠죠? 조심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잠시만.